나는 매일 우유를 마셨어요. 그래서 내 벅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유 한 잔만으로는 음,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음. 이 나이에는요, 이 정도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럼을 나는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던 건가요?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허리가 뻣뻣하게 굳은 느낌이 들고 고개를 숙여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예전보다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과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키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아주 가볍게 미끄러진 것 뿐인데도 혹시 뼈가 부러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뼈가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위험한 점은 통증이 아니라 바로 그 침묵에 있습니다. 뼈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피가 나지도 않다가 어느 날 집 앞에서 살짝 미끄러진 것만으로도 고관절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고령자들에게 그 순간은 입원 생활의 시작이자 보행 능력 상실, 폐렴, 전신 쇠약,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 3명 중 1명은 그 이후 2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이는 뼈가 부러져서가 아니라 그 부상을 계기로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져가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있으니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곳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뼈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는 뼈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우유만으로는 부족한지,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왜 뼈가 약해지는지, 그리고 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뼈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듣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과 닮아 있다고 느껴진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고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뼈에 대한 진실, 식생활에 대한 진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우유만 마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왜 위험한지,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진짜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영양 해법을 분명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작지만 극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칼슘을 보충해도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30년 넘는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저를 가장 괴롭힌 순간은 처음부터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만날 때가 아니라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던 분이 아주 가벼운 낙상 한 번으로 이전의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장면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저는 김정순이라는 한 할머니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혼자 생활하며 직접 식사를 챙기고 매일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 자신의 뼈는 괜찮을 거라 믿고 계셨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문턱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크게 넘어지지도 않았음에도 고관절이 완전히 골절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점은 할머니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면서 모두가 옳다고 믿는 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지만 정작 뼈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일반적인 우유 한 잔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60세 이후에는 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800-12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즉, 우유를 꾸준히 마시고 있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부족 상태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칼슘을 녹이고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실제로 혈액으로 흡수되는 칼슘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일 우유를 마셔도 대부분의 칼슘이 뼈에 도달하지 못한 채 조용히 몸을 지나쳐 간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뼈를 콘크리트처럼 고정된 구조물로 오해하지만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매일 파골세포와 조골세포 사이에서 조용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 뼈가 계속 새로워지지만
대략 60세 이후부터는 파골작용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를 보호하던 브레이크가 사라져 훨씬 빠른 속도로 뼈가 깎여 나갑니다. 손목이나 허리 아래쪽이 은근히 아프고 키가 줄어든 느낌이 들며 예전보다 바지가 길어졌다고 느껴진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뼈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고 나면 아무리 비싼 약을 써도 뼈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주로 골밀도 검사만 하고 약 처방에 집중하며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처방전 한 장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본 저는 영양이라는 기초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약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올바른 음식 선택과 흡수 방법만 조정해도 몇 달 만에 골 손실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뼈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수년간 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솔직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뼈가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것만으로는 몸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흔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크게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뼈가 이렇게 쉽게 부러지나요? 그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뼈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며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뼈 속에서는 매 순간 재구성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조골세포는 새 뼈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어 마치 오래된 집을 수리하면서도 항상 제때 보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60세 전후부터 그 리듬은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파골세포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조골세포는 느려지면서 뼈 구조가 점점 구멍이 많고 얇아지며 부서지기 쉽게 됩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이 변화가 더욱 급격합니다. 폐경 후 뼈 파괴 과정을 제어하던 브레이크 역할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파골세포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조용히 매일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바로 통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뼈가 이미 상당 부분 강도를 잃고 난 뒤에야 이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 존재하지만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손목이 쑤시거나 오래 서 있으면 허리 아래쪽이 은근히 아프거나 시간이 지나며 키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지만 실제로는 뼈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뼈 구조가 깊이 손상되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제가 흔히 접하는 큰 실수 중 하나는 고령층의 단백질 섭취 회피입니다. 많은 환자가 신장이 부담될까봐 고기나 달걀을 피한다고 말하지만 뼈는 단지 칼슘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뼈 구조의 약 30%는 단백질, 주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 칼슘이 붙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보충해도 뼈는 속이 빈 스펀지처럼 되어 미네랄을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게다가 언뜻 무해해 보이는 식습관도 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정식에서 흔한 짠 음식은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칼슘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짠 국, 지나치게 짠 김치, 절임류만으로도 하루에 상당량의 칼슘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커피 역시 대표적 예입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3잔 이상으로 늘어나면 카페인이 장에서 칼슘 흡수 통로를 잠시 막아버립니다. 즉,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도 몸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탄산음료는 더 위험합니다. 그 안에 인산염이 혈중 칼슘 균형을 깨뜨려 몸이 뼈에서 칼슘을 직접 뺏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영우라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넘어지지 않았음에도 척추가 압박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일상생활을 되짚어보니 커피를 많이 마시고 음식이 꽤 짠 편이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커피와 염분을 줄이며 올바른 음식을 보충한 지 몇 달 만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는 뼈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매우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흔히 간과되는 요소는 칼슘 흡수 환경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 칼슘이 녹기 어렵고 장에서 흡수되기 힘듭니다. 칼슘이 잘 녹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부분 몸을 지나치며 낭비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골밀도 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장에서 혈액으로, 혈액에서 뼈로 운반하는 택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의 문이 거의 닫히게 됩니다. 고령층에서는 피부를 통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70%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실내에만 있거나 창문을 통해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칼슘 보충 노력이 크게 비효율적이 됩니다. 뼈는 운동 자극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며 뼈를 당기면 이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적으면 뼈는 더 이상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활동량이 적은 노인은 식습관이 나쁘지 않아도 뼈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약해지는 종합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섭취, 이용, 배출 사이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 뼈를 지키는 일이 단순히 우유 한 잔을 더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칼슘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충분히 도달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영양과 생활 습관의 기반 전체를 재구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이 단순히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몸이 그 칼슘을 흡수하고 유지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뼈를 내부에서부터 건강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저는 일상 식사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들 중에도 제대로 활용하면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음식은 멸치가루입니다. 멸치는 예로부터 칼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많은 고령자는 씹기 어렵거나 짠맛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멸치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면 소화 효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크게 늘어나 장에서 칼슘 흡수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00개의 멸치에는 약 19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보다 거의 10배나 많습니다. 게다가 멸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여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저는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 80대 할아버지를 몇 달간 관찰했는데 매일 밥에 멸치가루 2스푼과 약간의 들기름을 섞어 먹게 하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골밀도 지수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멸치가루를 사용할 때는 다른 음식에 염분을 줄이고 시금치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콩류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케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금치를 최고의 칼슘 공급원으로 믿지만 실제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은 약 5%에 불과하며 케일은 거의 50%에 달합니다. 한 컵의 케일에는 약 200mg의 칼슘과 함께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하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 칼슘이 혈액에 떠다니지 않고 뼈에 단단히 붙도록 돕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콜라겐 형성을 지원하며 이는 뼈 구조의 기초가 됩니다. 조리할 때는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고 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분간 살짝 데치고 들깨가루나 들기름과 함께 섞어 지방에 녹는 비타민 K 흡수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본 많은 고령 환자들은 K를 올바르게 섭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절 통증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체중 증가를 걱정하거나 서양 음식이라 맞지 않다고 생각해 치즈를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자에게 치즈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농축되어 있고 흡수도 쉽습니다. 칼슘 강화 치즈 한 조각은 300, 500mg의 칼슘을 제공해 우유 3잔과 맞먹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해 칼슘 결합력이 높아지고 장에서 흡수 효율도 40, 50%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치즈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어 하루 1~2조각만 섭취하고 두부나 피틴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두유로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일반 두유는 충분한 칼슘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강화 제품은 한 컵에 200mg 이상의 칼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콩에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해
폐경 후 여성의 골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컵을 권장합니다. 칼슘을 지키면서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유를 선택할 때는 무가당 제품을 우선하고 칼슘이 가라앉기 쉬우므로 흔들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일반 두부보다 칼슘 함량이 훨씬 높아 반모만 먹어도 우유 한 잔과 맞먹는 칼슘과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씹기 쉬워 치아가 약한 고령자에게 적합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배추나 파프리카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메뉴 중 하나는 두부와 버섯, 들깨가루를 넣어 끓인 국으로 칼슘과 단백질, 오메가 3를 공급하고 수면 중 뼈 재생을 돕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단순히 칼슘 함량이 높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 조화를 이루어 칼슘이 실제로 뼈에 흡수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합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뼈는 수리 중인 집과 같아서 벽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철골, 그리고 이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일상 식사 속에 적절히 배치하면 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잃었던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뼈를 진정으로 키워주는 음식을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 영양소가 실제로 필요한 곳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먹어도 개선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뼈가 반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칼슘이 단 한 번도 뼈 세포에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흡수 원칙에 있으며 이 요소는 흔히 간과되지만 결과를 거의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혈액으로, 혈액에서 뼈로 칼슘을 운반하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 통로가 거의 닫히고 칼슘은 조용히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고령층은 피부를 통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70% 이상 감소합니다. 실내에 앉거나 창가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통과한 햇빛에는 필수 자외선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부드러운 햇빛이며 15, 20분 정도 피부를 직접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가장 저렴하면서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라는 운송수단이 확보되었다면 칼슘은 여전히 위에서 잘 녹아 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 칼슘이 잘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약간의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식사 시 사과 식초 한 작은 숟가락이나 레몬즙 몇 방울만 추가해도 칼슘 용해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치즈나 두부를 신선한 토마토나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약 40%에서 7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매우 명확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뼈는 단백질 없이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뼈 구조의 약 30%는 콜라겐으로 칼슘이 달라붙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틀이 약하면 칼슘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에는 달걀, 두부 또는 적당량의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뼈를 강화할 뿐 아니라 근력을 증가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며 이는 고령층 골절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보충해도 칼슘을 훔치는 습관이 남아있다면 모든 노력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가 대표적입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국물 양을 줄이고 조금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손실량을 2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가 3잔을 넘으면 장에서 칼슘 흡수 통로가 일시적으로 막히고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혈중 칼슘 균형을 깨뜨려 뼈에서 칼슘을 빼오도록 만듭니다. 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고 탄산음료를 피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뼈에는 큰 이득이 됩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운동입니다. 뼈는 여전히 강해져야 한다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여 뼈를 당기면 조골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무거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몇 분간 발끝 들기, 10분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이 이러한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이 한층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원칙을 결합하면 일상 식사가 완전한 치료가 됩니다. 아침은 단백질과 비타민 D 흡수가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달걀, 칼슘, 강화치즈 한 조각,
따뜻한 칼슘 강화, 두유 1컵, 반쪽 사과가 하루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점심에는 활동 중 손실된 칼슘을 보충하며 밥에 멸치가루와 들기름, 지방이 많은 생선과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입니다. 저녁은 가볍지만 영양 풍부하게 두부와 버섯, 들깨가루를 넣은 국으로 수면 중 뼈 재생을 돕습니다. 수천 건의 임상 경험에서 제가 가장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고령 환자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자신감 있고 허리 경직이 줄었으며 수면이 깊어졌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정직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따라 그대로 답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뼈는 결코 회복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70, 80, 90세라 해도 조골세포는 여전히 존재하며 적절한 조건만 갖추면 다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앞으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삶과 낙상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식사와 생활 방식을 다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앞으로도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매 끼니가 뼈와 자유를 지키는 작지만 확실한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